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똘콩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똘콩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2017년도에 이제 1호기 물고기 네. 잡는 법 듣고 나서 1호기 투자를 아, 했었고, 경험이 쌓이면서 네, 네. 확신을 가지게 돼서 점점 더 활발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 3, 4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자산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좀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말이죠.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더라도, 자산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투자금 대비해서는 네, 뭐 배수로 따지면 배수로 따지면 거의 300%, 400%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그 랭구님 첫 책이랑 물고기 잡는 법 들으면서 뼈다귀 그래프를 네,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2019년에 이 자산이 두 배가 되겠거니라고 예상을 해서 그렸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매년 두 배씩 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저희는 보수적으로 2년에 이제 그냥 두 배로 이제 잡긴 잡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돈만 더 있었으면 진짜 훨씬 더 빨리 아, 늘어났을. 그럼요. 랭구님 네. 항상 네.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거.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산만 느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달라진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이제 일을 좀 적당히 해도 되게 됐고요. 제일 어, 큰 변화예요, 저희 집에서. 네, 항상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의 네. 자정 넘어서 들어오고 이런 게 이제 패턴이었거든요. 한 자정 3년, 넘어서요? 네네. 와, 네, 되게 힘들게 주말도 없이 일을 네. 했었는데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회사를 그럼 지금 다닐 이제 몇 수도 시에 있어요. 퇴근하세요? 거의 요즘 재택이라서 아, 재택이고, 출근 네. 시간도 굉장히 적고, 그렇게 됐어요. 그럼 네. 저녁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거네요? 네, 어, 훨씬 좋아졌죠. 사람다운 네. 삶을 이렇게 영위하게 됐어요. 그러면 네. 그걸로 인해서 두 분이 관계도 좀 더 좋아졌어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후회는 없고, 네. 그냥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네. 똘콩님 개인적인 입장은 어때요? 오로지 개인으로 똘콩님만 입장, 생각했을 때. 옛날의 저만, 똘콩님과 한 5년 전 똘콩님과 지금의 똘콩님. 비교 불가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교 불가. 네. 그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심적 변화? 네, 금전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경험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투자자들 중에서 다주택자든 네. 일주택자든 세금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이제는 예전에는 되게 복잡했다고 치면은 요즘은 오히려 되게 단순화된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세금 낼 게 어느 정도 계산이 돼 있으면 내가 이거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아, 되지. 네, 왜 안 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청 큰 변화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감동? 네, 이런 게 되게 큰 것 아, 같아요. 뭐 그래서 보통 일반인은 세금이 살면서도, 무서워서 시작을 못 하는데 그건 이미 다 계산이 딱 돼 있고 그거 이상만 벌 수 있으면 바로 그냥 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 안 해야 돼? 안 될 이유가 왜 어디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완전 네거티브에서 파지티브 바뀌었네. 일단 네. 된다고 보고 안 될 일 약간 찾은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고네요. 네, 리스크만 계산이 되면은 사실 상관없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네. 삶이 단순화되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 네, 그런 데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가지는 것 근데 이제 투자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다, 안 쉽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우리가 그걸 하면서 힘든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좀 힘든 건 어떤 점이 있어요? 굳이 꼽자면은 이제 사람 관리? 아, 그래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랑 이제 뭐 뭔가 네네. 의견 조율을 해야 된다든지 음, 또는 뭐 매수자 매도자 네. 상대방과 의견 조율할 때가 조금 힘들고 그거 말고는 크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임장을 또 가야 되고 운전을 장시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아, 그래요? 아, 아, 그 정도 시간 들여가지고 이 네.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저는 되게 가성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제 감정적인 부분만 조금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사람들하고 관계에 네, 있어서. 네, 네. 앞으로 맞아요. 다주택자로서 투자 전략 같은 것들 음,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좀 팁을 줄 수 있다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막 상승 시작하려는
예, 네.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그때는 아직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12% 취득세율 내더라도 취득세 내더라도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아니면 아예 종목을 변화를 주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 최근에 아파트 말고 다른 종목에도 투자를 했고요. 어떤 걸 좀 해요? 좀 팁을 좀 지산,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식산업센터에 아, 투자를 했어요. 네, 지산 네. 쪽으로. 네, 경험도 쌓을 겸 네.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임대도 잘 맞춰줬고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수월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이라는 게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 분석이 좀 잘 되면은 네네. 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얘는 왜 이렇게 아, 싸지? 이게 보이는 것 그럼 같더라고요. 가격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소품 가격 분석은 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가격 분석을 어떻게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데이터가 잘 나와 있잖아요. 네, 평당가별로 네, 뭐 줄 세운다든지 네. 해가지고 지역 분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좀 약해요. 어, 어. 기반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현장에 가서 제가 네. 발품을 파는 만큼 이게 돈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보다 조금 더 쉬운 느낌도 들긴 했어요. 그냥 발품만 팔면 음. 되니까. 뭐 조금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드렸어요. 뭐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좀 힘든 건 어떤 거가 있었고 요즘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좀 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똘콩님은 좀 어떻게 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좀 거시적인 질문도 좀 드릴까 싶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코로나가 사실 네,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게 작년 1월, 2월 네, 네, 이때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막 투자를 한 지역에도 코로나가 막 날려가지고 되게 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상 별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이거는 네. 이벤트인 거예요. 예를 아, 들어서 주식시장에서도 한 네. 기업에서 뭔가 대표가 이제 징역을 받는다든지, 그런 아, 악재들이 아, 있잖아요. 네, 이런 네, 네. 악재의 수준인 것이 수요 공급에 뭔가 문제를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서울도 충분히 가격이 조금씩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때 유튜브에다가 이 작년 초반에 코로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관련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물론 그 영상은 제가 이제 실전만 수업할 때 먼저 오픈했던 영상이기도 하고 뭐 예상한 대로 상관없이 막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뭔가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뭐 더 내려간다든지 네, 네.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무주택자인데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보다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무주택자는 당연히 매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네, 실제로 이게 서울에서 이제 뭐 입주할 게 없잖아요. 네, 공급이 네. 할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팔려고 보면은 양도세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그럼 크죠. 결국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음, 실제로 매매로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적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내려갈 요인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실거주 분들은 길게 보고 사는 거니까 네. 짧은 기간을 보더라도 우상향 약간 할 수 있다. 결국은 보수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뭐 똘콩님이 좀 뭐 관심을 두는 지역들이 있나요? 꼭 뭐 어디가 관심 있다 어,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조건들이 좀 만족되면 좀 관심이 있다든지 좀 그런 지역들이 혹시 있는지 뭐 좀 저는 약간 사실 지역도 이미 골라놓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네, 저는 상승 초기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네, 그쪽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매도할 때 힘든 거를 되게 못 견뎌 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계획대로 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상승 초기 때 들어가려고 보다 보니까, 미분양이라든지, 미분양이 좀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네, 입주 물량이 앞으로 3년 동안 이게 좀 적은지, 네.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가 한 3년 동안 하락했거나 보합했거나. 아,
네.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지역, 교집, 그런 세 가지 요건이 교집합하는 지역들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을 미리 이제 봤다가 현장에 다녀오고, 현장 분위기 체크해보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투자를 하죠. 네. 미래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그 교집합만 보면 돼요. 어때요? 아니요, 사실 그 교집합만 보면 안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아, 뭐랄까요, 울타리. 예, 제가 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치는 울타리고, 그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하는 지역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여러 그렇죠. 지역이 있으면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도시들이 모여 있는 곳, 예, 저는 아, 큰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작은 도시들이 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아. 곳들을 제일 선호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부산이 않겠지만, 있으면 옆에 뭐 양산, 네, 김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그렇죠. 네, 창원, 아, 울산 이렇게 다 붙어 있는 네, 그런 네. 곳들이 제일 좋긴 해요. 그런 아. 곳들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러면 네, 원주, 춘천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두 개만 비교하면 우선순위는 이제 아래쪽이 높겠네요. 그렇죠. 어. 네, 아무래도 좀 더 크게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을 더 그게 왜 좋아하긴 해요.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으면 왜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상승하는 게 제일 좋은 이제 1군 아파트들이 오르기 시작하면 2군, 3군이 네, 이제 따라서 오르긴 하는데 이 네, 사이에서 어떨 때는 뭐 3군 쪽이 조금 더 올랐을 때 또다시 1군으로 가서 1군이 더 싼 것 같아 라고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또 오르고 그렇게 돼서 약간 돌림놀이처럼 이렇게 크게 번져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은 도시와 큰 도시가 같이 모여 있는 큰 숲을 이루는 곳을 저는 좋아해요. 네. 그럼 큰 도시가 1군이 오르면 시간이 지나서 큰 도시에 2군이 오르다가도 또 작은 도시에 1군이 오르다가도 큰 도시에 3군이 오르다가도 또 작은 도시에 또 맞아요. 1군이 또 오르고 지금 그런 네, 이야기네요. 네, 네, 네. 그게 핑퐁핑퐁 하려면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좋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매도할 때도 훨씬 편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가 있고, 어. 네. 아무래도 상승 사이클이 기니까요. 네. 네. 아까 수요 공급도 살피고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는지 상승률 같은 것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충분한 수요가 좀 밀집해 있는지도 체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 부분들을 왜 실패하는 거죠? 왜 실패할까요? 아, 아니 그 이상하네요. 예전에 이제 똘콩님도 뭐 잘 몰랐었던 시기는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좀 잘 못하는 분들, 실패하는 분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왜 실패한다고 보세요? 실패하는 사례는 사면 안 되는 종목을 샀거나요. 아, 아니면, 사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는 거죠? 저도 사면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는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 종목을 잘못 선택하지 않으면 네. 웬만한 적어도 평균 정도의 아파트를 만약 샀다고 치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언젠가는 올 종목 수. 자체를 네. 잘못 선택했다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오르자마자 착 오르고 어떤 분은 샀는데 그때부터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타이밍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사느냐? 네. 똑같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내가 어느 시기에 사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삼성전자를 사는데 지금 살 거냐, 나중에 살 거냐. 예, 예, 예. 그러면 그걸 실패하는 사람들은 뭘 안 봐서 실패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수요 공급 자체를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아, 안 보고 심리에 좌우돼가지고 사람들이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생각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사는 거. 이 수요 공급 정도는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걸 내가 관심을 귀찮아서 안 가지고 하겠네, 있는 지역이라면. 사람들은. 아니, 그쵸? 그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알바인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안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셔야 어려워할 됩니다. 것 같아서. 아, 지역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상권에 있는 도시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소도시들 있잖아요. 뭐 네, 경산, 뭐 양산, 김해, 진주, 네, 사천 뭐 되게 많은데 사실은 네. 그런 지역들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미 사실은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오른 상태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네, 네, 근데 네. 김해, 양산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올 한해는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네, 될까요? 네, 네. 그럼 그런 도시를 만약 투자로 접근한다면 좀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 김해나 작은 네, 지방 네. 소도시를요? 워낙 이제 다른 분들이 비조정 지역을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비조정 지역은 소도시밖에 안 남아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그런 곳일수록 사실 더 좋은 거 많이 사셔야죠. 예, 아, 최대한 예,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거를 사시는 게 맞고 네. 좋은 아파트,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라면 저는 40평대도 공략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대형 평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죠. 꽤 있어요. 예, 네, 서울이랑 달라서.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극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방에서 대형을 아, 사? 아,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게 반대라서 의외로 지방일수록 대형형의 평단가가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럴수록 좋은 걸 사라. 그런 네, 좋은 거 소도시일수록 사고. 좋은 걸 네, 사라. 그리고 좋은 곳은 중대형을 사도 괜찮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지방 광역시가 많이 올라서 수도권에 있는 인천광역시랑 또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인천광역시가 지금 이제 뭐 저렴해졌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광역시 가격적으로는? 중에서 거의 제일 저렴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22년, 이제 21년 6월부터인가 후반에, 그 검단 쪽에 입주가 아, 이제 네. 시작하게 이쪽, 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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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2년부터 또 계속 검단 쪽에 입주가 많고, 또 네. 로원시티 쪽도 예, 있고,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긴 해요. 예, 아, 그럼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저 같으면은 제가 실거주자라면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 같으면 차라리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질 때, 네. 그럴 때 자금이 있다면은 신축을 하나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예. 기왕이면 신축 위주로. 네,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설 게 많으니까 네. 굳이 구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다른 지역들은 공급이 별로 없는 상태라서 뭐 중간쯤 되는 연식을 사도 되는데 인천은 네, 다른 곳들보다 공급이 좀 더 많으니까 경쟁에서 계속 밀릴 수 있는 애들보다는 맞아요. 기왕이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신축을 사자. 네, 네.